마음이 속상한 날 갑자기 청소하는 이유,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 얻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묵혀온 가족과의 갈등이 오늘 또 터졌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유도 설명하기 어려운데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날은 그냥 누워 있어야 정상인데 그런데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어느새 행주를 들고 있습니다. 아니면 싱크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서랍을 열어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왜 이러는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다 치우고 나면 조금 숨이 쉬어집니다.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원래 이런 건가? 구독과 좋아요는 힘든 날 청소가 시작되는 분들, 내가 왜 이러는지 궁금했던 분들의 선택입니다. 강박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이 말이 와닿는다면 지금 함께 해주세요. 힘든 날 청소가 시작되는 사람들의 심리, 지금 시작합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날 청소를 시작하는 것이 혼자만의 이상한 버릇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합니다. 다만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어떤 분은 명절 이후 귀가하자마자 집 전체를 뒤집어 정리합니다. 오랜 시간 긴장하고 눈치 보며 보낸 시간 이후에 집에 돌아오면 몸이 자동으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가족과 크게 다툰 직후에 냉장고 정리를 시작합니다. 대화로 풀리지 않은 것들을 냉장고 안을 정리하면서 무언가를 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이 있던 날 집에 돌아와 화장실 청소를 시작합니다. 세제 냄새와 함께 그날의 무언가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그냥 자면 되지 왜 저러냐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압니다. 이게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다 치우고 나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진다는 것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심리학은 이미 꽤 명확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 어질러진 공간이 몸에 미치는 영향. 청소를 유난히 자주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저 사람 좀 유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출발점은 의지나 성격이 아니라 우리 몸의 반응에 있습니다. 2011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가정 32가구를 대상으로 집안의 물건 밀도와 거주자의 코르티솔 수치를 동시에 측정했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으면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면역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물건이 많고 어질러진 공간에 사는 사람일수록 하루 종일 스트레스 수치가 높게 유지됐습니다. 집안의 어수선함 자체가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청소를 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냥 예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질러진 공간이 실제로 몸에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그 반응이 예민하게 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식탁 위에 쌓인 우편물과 영수증들, 거실 한쪽에 정리되지 않은 짐들, 이것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이 반응합니다.
그 반응을 차단하는 방법이 청소입니다. 컵을 닦는 것은 그냥 컵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계속 쏟아지는 스트레스 반응을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힘든 날 청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냐가 아니라 저 사람은 자기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구나로 읽힙니다. 두 번째, 심리 통제감을 되찾는 행위. 이것이 청소 심리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가 갑자기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서랍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옷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자녀 일로 마음이 복잡한 날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냉동실을 다 꺼내서 정리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행동을 보상적 통제 행동이라고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세계, 즉 타인의 감정, 직장 상황, 예측 불가능한 일들에서 받은 무력감을 내가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을 정리하면서 회복하는 심리적 기제입니다. 먼지를 닦고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나는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바깥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공간만큼은 내 의지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감각이 주는 안도감이 실제로 상당히 강력합니다. 집을 정리하면 머릿속도 정리된다는 느낌, 그것이 기분 탓이 아닙니다. 통제감이 회복되면서 실제로 뇌가 안정 신호를 받는 겁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가장 최근에 무언가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했나요? 혹시 그날 집 어딘가를 정리하고 있었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심리 뇌가 다르게 설계된 사람들. 세 번째는 타고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에는 고감각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시각, 청각, 촉각 등 감각 정보를 훨씬 더 깊고 세밀하게 처리하는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시각적 어수선함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뇌가 끊임없이 처리해야 할 정보로 들어오는 배경 소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쌓인 서류들. 어떤 사람 눈에는 그냥 서류입니다. 하지만 고감각자에게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처리되는 자극이 됩니다. 저것 정리해야 하는데 저게 왜 저기 있지? 저것 때문에 뭔가 빠뜨리는 것 아닐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뇌가 계속 그쪽으로 에너지를 보냅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택배 박스, 다음에 치우려고 놔뒀는데 그게 눈에 들어올 때마다 뭔가 거슬립니다. 저것 치워야 하는데 아직 못 치웠네. 이렇게 계속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공간이 정돈되면 뇌가 비로소 쉬는 겁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서 어깨에 힘이 빠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생각이 조용해지는 그 느낌. 그것이 단순히 해냈다는 성취감이 아닙니다. 뇌가 배경 소음을 드디어 끄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같이 사는 가족이 있으면 종종 갈등이 생깁니다. 배우자가 아무렇게나 놔둔 것을 보면서 느끼는 불편함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신경 쓰여 하는 반응과 저걸 어떻게 못 본 척해 하는 반응이 충돌합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감각 처리 방식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난 상황인 겁니다. 네 번째, 심리 어린 시절 환경의 흔적. 네 번째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환경이 항상 안정적이지 않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바빠서 집안이 늘 어수선했습니다. 아니면 가정 분위기 자체가 불안정해서 집이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보다 더 급한 문제들이 항상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무의식 중에 정돈되지 않은 공간은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몸으로 익힙니다. 공간의 어수선함이 상황의 불안함과 연결됩니다.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됐을 때 청소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경향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결벽증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갖지 못했던 안전하고 안정된 공간을 지금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욕실을 깨끗하게 닦고 이불을 반듯하게 개고 주방 상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이 공간은 달라, 여기는 안전해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겁니다. 과거의 혼란을 지금의 질서로 덮어쓰는 작업.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청소가 갖는 진짜 의미 중 하나입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내가 특히 집의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면 그것이 어떤 시절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때 집이 편안한 공간이었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나요? 다섯 번째, 심리 청소가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 다섯 번째는 청소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자녀가 오랜만에 집에 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청소가 시작됩니다. 평소보다 2배, 3배 더 꼼꼼하게 합니다. 침실 창문을 닫고 냉장고 안을 정리하고 욕실 타일 사이사이까지 닦습니다. 오랜 친구가 오랜만에 온다고 합니다. 청소를 시작합니다.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것만큼 집안 정리에 시간을 씁니다. 이게 단순한 체면, 차리기나 청결 기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깔끔하게 준비된 공간 자체가 그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심리학자 게리 체프먼이 제시한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봉사행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향을 특히 강하게 보입니다.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선물보다는 직접 무언가를 해주는 방식이 자신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한다고 느끼는 유형입니다. 상대방이 왔을 때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진심 어린 환대입니다. 소리 없이 전하는 배려입니다. 말로 하기 어려운 나는 내가 이곳에서 편안하길 바란다를 공간으로 전달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공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못 주고 있다는 느낌, 공간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이 섞여 있습니다. 깔끔한 집은 이 사람들에게 그냥 집이 아닙니다. 자신이 타인과 연결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6번째, 심리 청소가 명상이 되는 이유. 마지막으로 청소의 명상 효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걸레질을 할 때, 그릇을 하나씩 씻을 때, 책장을 정리하면서 책을 꺼내고 먼지를 닦을 때 분명히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머릿속은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오늘 누군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평소엔 쉴 새 없이 떠오르던 생각들이 청소하는 동안엔 잘 끼어들지 못합니다. 손이 움직이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집중이 쏠리면서 머릿속이 비워집니다. 이것이 단순히 깨끗해져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자체가 뇌를 쉬게 해준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면서 긴장을 풀 때 청소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 자체로 뇌를 쉬게 만드는 겁니다. 방식이 다를 뿐 기능은 같습니다. 어쩌면 훨씬 더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끄는 순간 다시 걱정이 올라오는 것과 달리 청소가 끝난 공간은 그 안도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냈다는 것이 공간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기분을 지속시켜줍니다. 이것이 당신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오늘 6가지 심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어질러진 공간이 몸에 미치는 스트레스 반응, 통제감을 되찾는 보상적 행동, 고감각자로 타고난 뇌의 반응, 어린 시절 환경의 흔적, 공간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청소가 명상이 되는 이유. 이 6가지를 돌아보면 힘든 날 청소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각이 예민하고 통제감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공간의 질서를 통해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고 공간을 돌보면서 내면을 돌보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방식이고 혼란스러운 세상과 균형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거 내 이야기네 하고 느끼신 분이 계신가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강박이 아닙니다.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자기 마음이 안정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방법이 마침 공간의 질서를 통해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드문 능력입니다. 얻은 인생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인연 이어가겠습니다. 힘든 날 청소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강박이 아니라 당신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내신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